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5.18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합동 시무식을 갖습니다. 광주를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올해 7월 열립니다. 대회 준비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수당이 올해 전국 처음으로 해남에서 지급됩니다. 광주 택시요금이 오늘 10일부터 오릅니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으로, 모범택시와 대형택시는 3,9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9년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소망을 비셨습니까? 무등산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보며 한 해를 여는 시민들을 우종훈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2019!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무등산에는 해맞이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2019년 새해의 해가 어둑한 새벽을 뚫고 나오자 해맞이객들도 대피소를 빠져나와 저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 첫날, 시민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설렘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몸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해맞이에 나선 부모는 아이에게 건강한 날들이 오길 기원했습니다. 큰애가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작년에 좀 좋은 일 있었으면 했는데 올해도 좀 좋은 일 있고 이식도 좀 받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엄마가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대학 탈락의 고배를 마신 수험생은 올해엔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을 말했고, 이제 제가 재수생인데 올해 좀 힘들고 대학 입시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이제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기 또 기다리면서 내년에는 좀 더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새해 첫날을 함께한 이들이 각자의 성취를 빌며 서로 행운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제 취업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에 있어서 꼭 뽀록이 나서 한 해가 또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전한 해돋이는 아니었지만 구름을 힘차게 뚫고 절반쯤 모습을 드러낸 2019년 새해의 태양은 더 나은 한 해를 바라며 각오를 다진 시민들에게는 온전한 희망이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바다와 호수에도 한 해의 행복을 소망하는 해맞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60년 만에 찾아왔다는 황금돼지가 모두에게 복을 듬뿍 안겨주길 기원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2019년) 첫 해가 짙게 깬 구름을 밀어내고 장관을 연출합니다. 해맞이객들은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도 휴대폰에 일출을 새해 소망과 함께 담습니다. 특히 황금돼지를 맞은 돼지띠의 바람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 다 건강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6학년도 되니까 용돈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좀 직장을 좀 잡아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돼지에 올해 우리 손주가 태어나거든요. 4월 달에 무사히 잘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남쪽 바다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섬과 구름 뒤에 숨은 해가 아쉽지만 기해년 첫 일출의 기운을 만끽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이런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는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해 시작과 함께 하늘 높이 날려보낸 노랑 풍선마다 새해 소망과 안녕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새해를 맞아 5.18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합동 시무식을 갖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5.18 기념재단, 5월 3단체 등은 그동안 각자 진행해오던 참배와 시무식을 함께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5.18 국민묘지를 합동 참배한 뒤 망월동 구묘역에서 합동 시무식을 합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촛불 집회와 여러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져진 연대를 공고히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도 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출발했는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4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한낮 기온 6도로 내일 낮을 기점으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눈이 지나면서 특히 서해안 지역은 아직까지도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 수영인들의 큰 잔치인 세계수영대회가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오는 7월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염주체육관이나 남부대 수영장 등에서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모두 6개 종목이 열리는 이번 대회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시설 공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후 5월과 6월 2달 동안 전국 수영대회 등 2차례 실전대회를 통해 제반 운용 상황을 점검합니다. 특히 개최 도시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하이다이빙 경기 준비는 광주가 가장 신경 쓰는 대목입니다. 개최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그 대회를 운영을 하고 이제 영상을 만들고 하는데 1,600여 세대의 선수촌은 현재 81.5%의 공정률로 오는 3월이면 완공됩니다. 대회에 꽂힌 개 폐막식의 경우 남도의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광주의 특성과 문화적 성숙도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엔 도시 마케팅 차원의 버스 투어가 실시되고 세계 청년축제나 K-팝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됩니다. 대회 흥행의 제일 변수는 북한 참가입니다. 광주시는 정부를 통해 북한의 참가를 요청했고 국제수영연맹도 경비 지원 등 북한 참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5 러시아 카잔 수영대회와 2017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 모두 참가했던 만큼 전망은 밝습니다. 특히나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분위기 이 자체가 굉장히 흥행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수영연맹이 피나 측에서도 북한 참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수영대회는 7월 12일 챔피언십 대회와 8월 5일 마스터즈 대회로 나뉘어 열립니다. 총 200여 나라에서 15,000여 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회 준비 역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 택시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10일부터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모범택시와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200원에서 3,900원으로 약 14%가량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울산도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인상됐고 서울도 3,8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전국적으로 줄줄이 요금이 인상 중입니다. 전라남도가 100원 택시와 공공형 버스에 올해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버스 운행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버스 구입비와 운영비로 66억 원을 지원하고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의 100원 택시 사업에도 1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800여 마을에서 2,500여 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에서는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본 올해 광주시 현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재만 참여자 70일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민사회에서 최근에 이 민간공 2단계 재선정 이의 신청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수사를 의뢰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면 지난 광주시 행정 중에서 좀 이해하기 힘들고 속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와 달리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은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치열한 논의 끝에 좋은 방안들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좀 빛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시민사회들은 참여업체
업체들은 본래 평가 결과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있고 확약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왜 탈락한 업체에 이의 제기를 수용해가지고 자체 셀프 감사를 했는지, 그리고 감사 결과를 제안평가심사위원회에서 100% 수용하지 않아서 순위도 바뀌지가 않는 광주도시공사가 갑자기 스스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는지, 이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그리고 외초 이상한 감사를 하게 만든 평가 결과 사전 유출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 업체와 유착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요, 공공성 확보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005년에 시작돼가지고 13년이 지났고요. 또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본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광주에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하자, 이렇게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난 13년 동안 사실 그 골프장 하나 만들어졌고, 그 골프장도 사기업체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본래 목적인 어떤 시민의 휴식 공간, 어떤 관광단지는 전혀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작년 하반기에 주식회사 호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광주시나 도시공사 시민사회는 본래 목적에 맞게 이 어등산 관광단지가 이 시민의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고, 또 건설업체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공성과 수익성의 어떤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네. 이것도 역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올해도 역시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잘 풀어나가다가 막판에 좀 꼬인 부분이 있었는데 될 수 있을까요? 현재 경제 상황, 고용 상황이 아주 나쁘니까요. 나빠서 일자리 창출이 시대 정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작업이 최종 협약서 타결 직전에 무산됐는데요. 애초 노사 상생을 꾀했던 어떤 광주형 일자리가 현재는 또 다른 노사 갈등의 어떤 진앙지로 변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보다 그 투자 유치를 하루라도 빨리 성사시키고 싶었던 어떤 광주시의 어떤 과욕, 실적주의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시와 노사 간의 신뢰가 깨져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광주형다운 새로움과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움과 혁신은 노사관계, 그 다음에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의 공정성 확보라는 어떤 본래의 목표를 다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야 신뢰관계가 새롭게 구축이 되고,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인 독일의 아우토 5천 사례처럼 노동계도 계속 거부하지 못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동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신 현안 외에 올 한 해 시민사회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요. 이런 현안에도 광주에는 그 또 다른 어려운 숙제인 어떤 군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불편한 광주 성정역 확충하고 활성화하는 문제, 그리고 7월에 개최되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그리고 지난해 공론화로 공사 재개 결정이 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이 앞으로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남북 평화 화해 시대에 맞추어서 이용섭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남북 협력 교류 사업이 폭넓게 좀 시도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오후 1시쯤 나주시 남평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잡목숲 0.3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6대와 나주시 공무원 12명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마을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5명으로 2017년에 비해 36% 감소했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 수나 보행 중 사망자 수 등 다른 교통사고 지표도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해남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농민수당이 지급됩니다. 농업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쌀 목표 가격을 올려달라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농도 전남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특히 농업의 가치 보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민수당 지급의 확산 여부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곳곳에서 농민수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토론회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시화한 만큼 농민수당의 당위성이 확보됐다는 게 농민단체 입장입니다. 농민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이게 이미 좀 많이 공론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동수당이랄지 청년수당이랄지 노인수당 이런 것처럼 농민수당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됐다고 보는 거죠. 이와 관련해 해남군이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하면서 각 지자체의 활발한 논의 구조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농민 비중이 큰 순천에서도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상반기 안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년 농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 쌀값 역시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쌀 목표 가격을 두고 정부와 농민들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농민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그릇에 300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조차도 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농민들은 설자를 잃어가게 될 것이고 농업이라는 게 이제 먹거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공익적인 가치의 굉장히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생산비 증가와 소비량 감소의 이중고 속에 새해를 맞게 된 농민들.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절충점을 찾아갈지 농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었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제로페이를 도입합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구매 금액을 구입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 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간편 결제 시스템입니다. 전라남도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올해 도내 상공인 사업체의 50%까지 확보하고 내년에는 8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수확해 포장과 가격 결정, 재고 관리까지 하는 로컬푸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24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4,500여 명의 농가가 참여해 지난해 637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장 수는 1년 전보다 4곳 늘고 매출액은 27%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4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공모를 통해 새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담양 일대에서 열린 담양 산타 축제에 17만 2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담양군은 대형 산타와 트리 등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라디오 방송과 산타와 함께하는 희망 춤판 공연 등을 축제 기간 동안 펼쳤습니다. 산타 축제 추진위원회는 담양만의 특색을 살린 야간 경관 연출을 통해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 등에서 정부의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호남권 최초로 국제 메디컬 센터를 개설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의료 시장 개척,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힘써왔습니다. 국가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가 화순에 들어섭니다. 전라남도는 국가백신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를 화순에 유치해 1차 사업비로 내년 정부 예산 11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설립에는 앞으로 4년간 총 213억 원이 투입되며 센터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기초 연구부터 임상, 허가, 승인까지 기술 자문을 하고 제품화와 수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성군이 충령산 편백숲 일대 모노레일과 하늘다리 설치를 추진합니다. 장성군은 편백숲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와 관광 콘텐츠를 위해 올해 모노레일과 하늘다리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 발주해 2021년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장성 충령산 편백숲은 국내 최대 규모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와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간 비어있었던 광산구 우선동 시형아파트 상가 지하 공간이 버섯 농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주민들이 전문가에게 재배 방법을 직접 배워 버섯 농사에 나선 건데요. 주민들은 처음 수확한 버섯 50kg의 수익금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눴다며 이웃과 어울리는 기회로 농장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 66곳, 서구 302곳, 남구 189곳과 북구 425곳, 광산구 525곳 등 1,507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는데요. 4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서구 화정이동 주민센터 지하에 위치한 두드림 평생학습관 동아리실이 무료 개방됩니다. 약 8평 정도 되는 공간에는 빔 프로젝트와 컴퓨터, 책상, 공기청정기 등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용하고 싶은 동아리팀은 서구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평생학습관에 11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인공지능 전시 안내 로봇 QI가 활동합니다. 음성인식 자동응대 시스템이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관람객의 질문에 답을 하고요. 자율주행 추종 기술을 바탕으로 관람객을 인도하는 전시 해설을 진행합니다.